HDC 신라 면세점 자소서 작성 꿀팁. 면세점 지원 동기부터 인재상까지. 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HDC 신라 면세점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면세점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 자소서 작성법 위주로만 좀 살펴볼 거고, 그 중간중간에 회사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직무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할 기회가 생긴다면 좀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HDC 신라 면세점 자소서 항목은 크게 3개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나씩 그냥 바로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신라 면세점에 지원한 동기, HDC 신라 면세점이죠. 지원한 동기와 그리고 자신 있는 직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가 지원자님들을 선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근데 그 이유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역량 등과 연계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생각하면 쉽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회사 지원 동기, 그리고 두 번째 직무 선택 이유, 세 번째는 직무 역량,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하나씩 좀 봅시다. 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분배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라면은 요 1번, 내가 HDC 신라 면세점에 지원한 이유, 그리고 내 자신 있는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 600자 정도 풀어내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 1, 2번을 결합한 게 한 600자. 그리고 직무 역량, 남은 걸 다 뿌릴 필요는 없고, 요거를 한 800자 정도 뿌리고, 나머지는 결과에 한 100자 정도 뿌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량에 따라서는 이걸 500자에서 600자 써도 되고, 요걸 800에서 900자 정도 쓰고, 결과 100자 정도 쓰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제가 추천드리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HDC 신라 면세점에 지원을 한 이유를 쓰게 되면은 논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면세점 사업인데 롯데 면세점도 있고 신라 면세점도 원래 있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HDC 신라 면세점을 지원한 이유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면세점 사업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먼저 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HDC 신라 면세점 지원 이유를 풀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면세점 사업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라고 한다면 다른 유통 채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백화점도 있고 이커머스도 있고 할인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면세점을 선택한 이유, 예를 들면 면세 사업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텍스 프리,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어떤 이를 대규모 구매를 좀 유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갖고 있는 어떤 면세점 사업의 매력도를 얘기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면세 사업이 갖고 있는 매력을 좀 어필하면서 그 다음에 HDC 신라 면세점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그때 이제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이 자소서 지원 동기를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좀 해보자면, 여기서 이제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면세점의 어떤 매력을 좀 찾으시면 되는데, HDC 신라 면세점에 지원한 이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에 집중하자. 특징적인 부분. 그래서 제가 HDC 신라 면세점 채용 페이지 좀 들어가 봤는데요. 우선은 이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HDC 그룹과 신라 면세점, 호텔 신라가 같이 합작해서 설립한 법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 개발 그리고 건설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통업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이 남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두 개 회사가 만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더 부각시켜서 자소서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HDC 신라 면세점은 특징적인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영업장이 바로 이 아이파크, 용산에 있는 아이파크몰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파크몰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특성, 그리고 이 아이파크몰이라는 복합 쇼핑몰적인 측면에서 줄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강점적인 부분들,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면서 이 HDC 신라 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는 아이파크몰 내 면세점이야말로 이런 측면에서 다른 면세점들과는 달리 좀 이제 이 관광객들이나 어떤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즐거움과 효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HDC 신라 면세점에
관심이 많이 갔다라고 얘기를 풀어낸다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이제 어색하지 않게 해당 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HDC 신라 면세점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 동기를 충분히 작성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자신 있는 직무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영업 부문과 관리 부문 두 개로 이제 분리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채용 페이지에 보면은 직무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가보면 영업 직무에 MD, 영업, 온라인, 물류, 마케팅 소속이 되어 있고요. 경영 지원에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기획관리, 재경, 인사, 총무가 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 어떤 부분에 좀 더 강점이 관심이 있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하나 정도를 찝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은 너무 뭐 MD면 MD, 물류면 물류 이렇게 특화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영업이나 MD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MD나 영업을 좀 묶어서 제시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물류 관련 이 전공을 공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물류의 특화를 이 특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뭐 언급을 하실 때 특정 직무를 언급해도 좋고 분야, 부문으로 얘기해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각각의 분야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이유만 분명하게 좀 드러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 부문이 훨씬 더 이 면세점의 사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는 관리 부문에서의 역량이 이 신라 면세점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해당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논리를 구성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쓰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회사 지원 동기만 쓰고 끝나는 것보다 직무를 지원한 이유도 같이 좀 드러내주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역량도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잘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해당 직무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실력도 있는 지원자라고 이 보는 이 담당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작성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를 잘 할 수 있는 이유를 또 설명해야겠죠. 본인의 경험이나 역량 등과 연계를 해서 이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너무 직무적인 필수 역량에 너무 얽매여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적극성이라는 어떤 태도가 예를 들면 영업에 왜 필요한지 혹은 관리직에 왜 필요한지를 좀 이렇게 직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드러내세요. 관리라는 게 뭐 하나라도 더 찾아서 절감하고 효율화하고 프로세스를 만드는 직군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적극적으로 뭐 하나라도 더 찾고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자, 그런 측면에서 나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중심으로 해서 드러내보고 여러분들의 강점을 준비된 강점을 그대로 드러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직무 역량에 맞춰서 억지로 통상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직무 필수 역량에 맞춰서 역량을 제시할 필요가 강점을 제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 이 점이 포인트입니다. 요거 좀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신경을 써서 요렇게 작성을 할수록 오히려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를 것 하나 없는 자소서를 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결국 비차별화의 길에 스스로 접어들게 되고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은 자소서로 하나도 어필 안 되는 어떤 이 자소서를 통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좀 제시를 해보시고요. 여기 항목을 제가 아까 추천드릴 때 한 800에서 900자라고 했기 때문에 역량이나 경험을 1개에서 2개 정도 제시 가능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꼭 역량만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뽑혀야 되는 이유라는 측면이 꼭 경험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관련된 지식이 출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준비해온 과정이 굉장히 착실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경험과 역량에만 경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갖추고 있는 자질, 태도도 좋고 지식도 좋습니다. 뭐든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앞단에서 이 직무에서는 이런 태도가 이런 지식이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각각을 어떻게 준비해왔다. 혹은 내가 그 각각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 라는 경험적인 근거를 뒤에서 좀 제시해주면 하나의 완전한 세트를 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요거 제가 자주 언급드렸던 자소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필수 역량, 키워드, 인재상, 생각 1도 안 하고 쓰셔도 됩니다. 자, 뭘 생각하냐? 질문만 생각하세요. 도전적인 일에 전력 투구에 성취한 경험 또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시도하여 개선한 경험, 요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어려웠던 상황, 어려웠던 과제를 직면했던 상황을 생각하던지 또는 내가 어디선가 새로운 시도로 변화를 만들었던 경험 자체를 생각하던지. 자, 이거 생각할 때 주제, 뭐 도출되는 결론, 도출되는 뭐 교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자연스럽게 주제와 교훈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바꿔서, 예를 들면 사소한 것들을 바꿔서 아니면 사소한 것들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시도해냄으로써 어떤 좋은 결과를 냈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뭔가 분명히 느끼는 점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작은 부분들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게 쌓이면 굉장히 큰 결과 아니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하나하나 작은 개선이 쌓이면 라는 어떤 주제들은 경험 자체의 자연스러운 전개와 결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이런 주제 자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어려웠던 과제가 뭐였지? 내가 좀 새로운 시도를 했던 게 뭐였지? 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작성할 때 좀 신경 쓸 게 있다면 첫 번째로 도전적인 경험 쓸 때 신경 써야 될 거.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자, 누가 들어도 어려운 상황이었구나 공감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자, 그래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어려운 상황에 마주했을 때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돌파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쓸 거겠죠. 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쓰면 되고, 당시 여러분들이 했던 생각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있다면 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울였던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자, 이런 노력들을 최대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노력들. 자, 이렇게 쓸게요. 마주했던 어려움들과 극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 자체가 뭐가 있는지를 최대한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면 당연히 해결이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결론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소서는 끝납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깔아주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어려움, 자, 그리고 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노력들이 어떤 노력들이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지를 좀 단계적으로 풀어내다 보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말 어려웠지만 돌파하고 해결하면서 무언가를 이뤄낸 경험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키워드나 인재상을 생각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려웠던 상황이 뭐였는지, 그 어려웠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그 과정 자체를 그냥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이 자소서를 충분히 편안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풀어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다른 방식 시도, 개선.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왜냐면 여러분들이 개선하기 위해서는 뭔가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뭐 마음에 안 들었든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갔는지, 위와 똑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걸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기존의 걸 개선하려고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다시 정립해야 될 수도 있고, 유관부서의 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자료를 직접적으로 찾아가지고 보완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그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과 행동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쓰고, 그에 따른 개선의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자, 그걸 통해 느낀 점도 당연하게 나옵니다. 개선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데 왜 아무도 안 하지? 누군가는 나서서 이런 불편한 것들도 할 때 조직이 더 나아지고 더 좋은
예를 들면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다. 이렇게 결과도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뭔가 이렇게 부담을 갖고 필수 역량 뭘 보여줘야 되지? 협업 보여줘야 되나? 도전 정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질문에 맞는 경험을 쓴다라는 거에만 분명하게 집중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특히 제가 이제 지원자들한테 면접에 갈 때 자소서를 쓸 때 면접을 볼 때 다른 지원자들이랑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빠른 격차를 만드는 방법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팩트 위주로만 이야기할 것. 자, 팩트로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다른 지원자들이랑 어떤 격차를 충분하게 벌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들어도 야 너가 이런 상황에서 너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려웠구나. 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감으로써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했구나. 라는 그런 팩트들만 분명하게 제시해주면 듣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떤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저는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끊임없이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끊임없이 노력했다?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진짜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그냥 듣는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자, 면접관님들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어떤 노하우도 있고 굉장히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보고서도 수시로 쓰고 보고하고 보고받고 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팩트에 기반한 서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거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시면서 자소 쓰시면 아마 좀 빠른 시간에 문제점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HDC 신라면세점 인지상에 빗대어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경험과 교육과 경력상 여러 가지를 들어서 설명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HDC와 부합하는 이 이유를 뭐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써볼 수 있습니다. 제 인지상을 아까 좀 봤는데요. 자, 혁신 첫 번째 새로움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으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열정, 최고의 성과, 그리고 더 큰 보람을 느끼게 하는 원동력, 그리고 도전은 뭐 결국에 도전입니다. 두려움 없는 도전. 자, 그래서 혁신, 열정, 도전이고요. 한번 써볼게요. 혁신, 열정, 도전. 자, 하나씩 볼까요? 혁신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볼 때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새로움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이라고 했잖아요. 변화, 새로움과 변화. 자, 변화 추구인데 저는 이거를 좀 지식적인 부분에서 어떤 지식을 왜 갖추고자 했는지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써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혹은 나는 어떤 부분까지 좀 더 추가적인 역량을 갖추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열정 같은 경우에 결국에 끊임없이 뭔가 이 노력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만든다 이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1번에서 봤던 도전적인 일을 통해 전력 투구에 성취했던 경험을 쓴다는 생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항목에 이걸 쓴다는 생각으로 쓰는데 2번에서 쓰지 않았던 좀 간략한 소재로 좀 쓰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경험을 쓰지 않아도 예를 들면 지식의 추구 뭐 아니면 자격증의 취득 아니면 어떤 통한 특별한 성취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꾸준하게 이제 노력함으로써 결국에 해내고야 말았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뭐 완판을 했다든지 매출을 높였다든지 자, 이런 대단한 경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나름의 어떤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자체에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쓰시면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두려움, 불편함, 아니면 낯설음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해외에서 적응한 사례 안 됩니다. 자, 외국어 실력 키우기 위해서 미드 본 사례 안 됩니다. 자, 절대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하물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컴공과 수업을 좀 듣고 싶었다. 이유가 뭐였다. 힘들었지만 어떻게 들었다.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누가 들어도 저게 저 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새로운 시도고 정말 지금 쉽지 않은 어떤 도전이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교환학생이나 외국어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사실 누가 있습니까? 근데 정말 뭐 예를 들면 영어가 정말 미천한 수준에서 정말 네이티브를 뛰어넘는 어떤 통번역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렸다.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하는 교환학생 준비, 통상적으로 하는 미드 보면서 영어말 따라하기 하면서 영어 실력을 키우고자 노력했다. 전혀 어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누가 들어도 저 친구한테는 저게 도전이었겠구나 라고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소재로 이야기 풀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HDC 면세점 자소서 작성법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제가 자소서 작성법을 얘기하면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오는 흐름들이나 핵심들이 결국에는 제가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라는 책에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요거는 사실 이 자소서 항목이라는 건 형식일 뿐이지 이 형식을 채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본질은 결국에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라는 어떤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감을 잡아보고 앞으로 방향성을 설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HDC 신라면세점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 최종 합격 반드시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브런치로 고고고